안녕하세요. 한나린의 끝티처입니다. 네, 선생님들, 오늘은 제가 환경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어떤 환경 구성이냐? 신학기, 그러니까 초반의 환경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실 지금 놀이 중심이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지내면서 환경 구성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선생님 시작할 때 그러면 텅텅 빈 채로 시작해요?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들 계세요. 물론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 다른 반은 뭔가 돼 있는데 우리 반만 되어 있지 않아서 왠지 좀 나만 준비 안 하는 것 같고 뭔가 소외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현재 저희 반도 이미 구비가 된 뭐 게시판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는 계속 이 반을 쓰기로 했으니까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것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초반에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고요. 네, 오늘 영상은요 3가지로 나눠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교실에 꼭 있어야 할 것 같은 뭔가 게시판이나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영역 구성, 그리고 영역판, 그리고 교구장 이름표 같은 거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선생님들이 이제 제 영상을 보시고 저기 뒤에 있는 나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브이로그에서도 뭐 언뜻 보였던 이쪽 나무 말고 이쪽에도 사실은 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여기 뒤에 보이는 블랙보드나 저 나무 옆에 있는 화이트보드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교실에 어떤 게시판이 있는지 궁금해 하신 선생님들도 계셔서 그런 것에 대해서 살짝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네, 교실에 꼭 있어야 할 것 같은 게시판이나 또 이름판 뭐 이런 것들이 있겠는데요. 그것도 사실은 선생님들 자유예요. 선생님이 준비하시고 싶으시면 하시는 거고, 안 하고 싶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뭐 무방합니다. 근데 제가 뭐 여러 해 동안 지내면서 이것만큼은 꼭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되는 게시판이나 뭐 이런 뭐 판, 뭐 우리가 만들어야 될 거는 뭐가 있냐면요, 날짜판이 있어요. 달력판 또는 날짜판을 만드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꼭 있어야 되면 좋은 게 새노래판. 왜냐하면 우리가 노래를 계속 배우잖아요. 그럼 우리가 배운 노래를 어딘가에 이렇게 걸어놓거나 게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새노래판 같은 거 간단히 만드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생일판. 어떤 친구가 몇 월에 생일인지 이런 거를 준비를 해놓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루 일과가 오늘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하루 일과판 정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거 외에도 어떤 게 있냐면요, 도우미판. 그러니까 교실에서 꼬마 선생님이나 도우미를 정하시는 선생님은 반드시 도우미판을 꼭 하세요. 그래서 도우미판, 그리고 저는 동시판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쪽에 지금 보수 중에 있는 감정판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는 그냥 뭐 게시할 만한 곳, 뭐 그림 그릴 만한 곳, 그리고 또 명화를 끼워 넣는 명화판도 있고, 저희 반에는 또 색종이 접기 방법을 붙여놓는 색종이 판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저는 오래전부터 만들었던 것을 이제 조금씩 보수하면서 써가지고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얘기한 거는 다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추천해드렸던 앞에 네 가지나 5가지 있죠? 네, 그것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역 구성이나 영역판, 교구 이름표,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일단 영역 구성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는 선생님들 자유예요. 그래서 뭐 무슨 영역 다 뭐 음률 영역, 미술 영역, 역할 영역, 쌓기 영역 이렇게 나누는 거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안 나누셔도 되고, 선생님들이 얼마든지 통합하고 싶은 거 있죠. 합치고 싶은 건 합치세요. 그리고 삭제, 난 없애고 싶어, 이거를 없애세요. 괜찮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학기 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대충 아이들이 요런 놀잇감에 관심이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저는 블럭 같은 거는 한쪽으로 다 몰아넣긴 해요. 그게 쌓기처럼 애들의 눈에는 보이는 거야, 사실. 역할 같은 것도 놀잇감들 한쪽에 모아놔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이 어떤 놀잇감을 할 때 굉장히 편하게 그 놀잇감을 옆에서 쓱쓱 꺼내서 할 수 있도록 비슷한 놀잇감 끼리 노는 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우리가 봤을 때, 교사가 봤을 때 아이들이 이것들을 같이 놀 것 같아 하는 거는 같은 교구장 안에 넣어주시는 게 사실은 편해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어라든지 수도작이라든지 과학은 다 합친 상태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은 상태고, 아마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 만나고 지내면서 이 교구장도 굉장히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이 돼요. 아이들이 만약에 놀이를 하다가 어떤 영역에 잘 가지 않아요. 그러면 그 영역은 삭제하겠죠. 제 마음대로요? 아니요. 애들하고 이야기를 나눠서 충분히 아이들이 그 영역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 한다면 삭제를 하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새로운 영역을 또 발견했어요. 뭐 자동차 놀이를 굉장히 활발하게 해서 자동차만 계속해요. 그럼 자동차 영역이 사실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교사가 조금 더 여러 가지 자동차를 지원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새로운 영역이 탄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아이들과 그 영역은 어디로 할 건지, 교구장에는 어떤 놀이감을 놓을 건지 뭐 이런 거를 정해서 그 영역을 따로 개척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신학기에는 우리가 대충 일단은 정비를 해놓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으라는 거예요, 선생님들께는. 그리고 영역판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신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예전에 옛날에는 뭐 이 영역에 몇 명이 들어가야 돼 하면서 막 그런 걸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그것 또한 저는 아이들하고 만들긴 했으나 이제는 그런 거 만들 필요조차 없고, 네, 명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영역 표시를 어떻게 하냐, 선생님 안 해도 되나요?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들 계셨어요.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하셔도 돼요. 근데 그러면 내가 하게 되면 이름을 어떻게 정하는지가 굉장히 고민이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혹시 예전에 사용했던 영역 이름표 모빌 같은 거 있다면 그냥 다세요. 왜냐면 이거 금방 바뀌거든요. 새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게 선생님들 노동과 시간이 굉장히 낭비되는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나한테 음률 영역, 뭐 미술 영역 이런 판이 있다. 그러면 일단 신학기 때 그냥 다세요. 그 비스무리한 영역에다가 달아놓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아이들하고 지내다 보면 아이들하고 저 영역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셔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정한 이름으로 아이들이 직접 아이들의 글자를 써서 거기에 영역 모빌로 다신다거나 아니면 영역판에 붙여놓으신다거나 앞쪽에 뭐 그런 식으로 변화를 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아주 예전에 제가 만들었던 건데 보수를 해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현재 저희 반에는 이게 달려있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미 이걸 다 떼서 아이들이 정한 또 다른 이름으로 지금 불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달았지 이걸 달지 않아요. 하지만 또 신학기가 이제 찾아왔기 때문에 저는 또 이걸 달 거예요. 그래서 금방 이건 사라지겠죠? 근데 이렇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제 것처럼 이렇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뭐 굳이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싶진 않지만 어린 연령의 경우에는 네, 당연히 아이들이 뭐 글자도 잘 못 쓰고 뭐 그렇기 때문에 진짜 뭐 만이세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거를 해주시는 게 교실이 썰렁하지 않고 좋기는 할 것 같은데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이거를 하고 싶으신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거는 우드락이고요. 우드락 그 열선 있죠? 열선으로 제가 잘랐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글씨를 원하는 글씨를 뽑으시고 그 다음에 하실 줄 아시죠? 선생님들. 우드락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다가 그 글씨를 뽑아가지고 잘라서 우드락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이 때문에 열선이 굉장히 편하게 흘러가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다 오렸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거는 그 포마트 그 물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칠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고, 뭐 포스터 물감이라든지 아크릴 물감이라든지 뭐 이런 거 원에 있는 거 있죠. 그런 거 활용하세요. 그리고 이걸 사실 때 저는 예전에 해놓으라고 흰색 샀는데 요즘에 색깔 있는 게 있어요. 뭐 검정색이나 어두운 색깔 사셔가지고 그 위에 살짝 뭐 덮어 쓰거나 아니면 색칠 안 하셔도 돼요. 검정색 사시면 그냥 검정색으로 쓰셔도 무방하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뭐 이런 거는 한지 같은 걸로 제가 싼 거고요. 그냥 딱딱한 종이 뒹굴어 다니는 거. 이거는 뭐 예전에는 제가 진짜 나뭇잎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잘 떨어져서 그냥 가짜 나뭇잎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였어요. 여기는 나뭇가지고요. 이거는 막근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더라? 이름이 잘 기억이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제가 상세 페이지에 달아 놓을게요. 그때는 생각날 것 같거든요.
뭐 이름을. 네, 그래서 이게 롤로 팔아요. 한 롤로.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해가지고 쓰면 돼요. 쓰고 싶은데 저희 유치원은 워낙에 자연적인 분위기 많이 하고 제가 자연적인 분위기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이 재료 많이 사용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 교구장의 교구 이름표에 대해서 궁금해하셨어요. 근데 더 자세한 내용은요, 제가 라이브 방송, 환경 구성 주제로 한 라이브 방송을 보시면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고요. 지금은 간단히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지금 교구 이름표가 제가 교구 사진을 찍었죠. 감정 젠가를 찍은 거예요. 제가 사진을 찍었고 아래는 감정 젠가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여기 붙여주시면 되고 이 아이가 들어갈 칸, 거기 교구장에도 똑같은 거를 하나 더 뽑아서 거기에 붙이면 아이들이 정리할 때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 감정젠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반은 365일 계속 있는 교구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만들고요. 하지만 계속 이제 놀잇감이 바뀌는 바구니가 있죠. 그러면 그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이 사진 찍어서 교구 이름표 만들고 그렇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하라는 건 진짜 나빠. 왜냐면 저희 할 일도 많은데 어떻게 그런 걸 일일이 다 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바구니에 어떤 색깔 표시 하트, 뭐 분홍 하트,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놓는다든지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어린 연령의 경우에는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해드렸듯이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예전에는 뭐 그렇게 분홍 색깔 하트 한 다음에 뭐 하트 바구니 뭐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라방에서도 얘기해드렸는데 제가 이런 걸 만들었어요. 짜잔! 귀엽죠? 재미있는 바구니 해서 제가 빈 바구니에 이렇게 붙일 거예요. 재미있는 바구니 하면 이 재미있는 바구니에 놀잇감 그냥 놓고 재미있는 바구니 칸에다가 얘를 놔주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하기로 했고요. 또 다른 것도 저는 만들었어요. 보여드릴까요? 진짜 이거 내가 생각한 건데. 이렇게 흥미로운 바구니, 포근한 바구니, 고소한 바구니, 기대되는 바구니, 뿌듯한 바구니, 되게 바구니 저 많이 했네요. 기쁜 바구니, 달콤한 바구니 이렇게 있어요. 제가 지금 저희 반에 9살 느낌 사전이랑 9살 마음 사전인데 애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느낌에서 몇 개 뽑아왔고 티나는 그 느낌들 있죠. 뭐 달콤한 막 이런 거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거, 포근한 이런 거 뽑아왔고요. 감정도 아이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거, 7세 아이들이 이런 거를 제가 일부러 그런 감정을 뽑아왔고 뭐 저작권 어쩌고저쩌고 할까봐 제가 그냥 그렸어요. 이거 다 제가 그냥 그린 거예요. 이 노란 색깔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 제가 그냥 그렸어요. 이걸로 뭐 책이라도 써야 할까봐요. 어쨌든 이렇게 제가 그려서 이제 저는 빈 바구니에 저는 어쨌든 7세이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선생님 연령에 맞게 선생님들 아이들 관심사에 맞게 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제가 있는 반은 워낙에 감정 활성화할 계획이고 저희 현재 지금 아이들도 감정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바구니에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올해에도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안 그러면 그냥 빈 바구니로 두시고요. 아이들하고 바구니 이름 정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하고 이 교구장에는 우리 무슨 교구장으로 할까? 뭐 아이들하고 얘기 나눠서 뭐 바다동물 교구장 뭐 이런 식으로 정해서 거기에는 바다동물들 아이들 그린 걸 붙이는 거예요. 여기는 뭐 돌고래 하면은 뭐 돌고래 바구니 이런 식으로 해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는 바다동물, 여기는 식물 교구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구니 이름을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아주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놀이를 할 때 보면 자꾸만 이 바구니를 꺼내서 다른 영역, 다른 곳에 가져가서 놀이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선생님이 그거를 표착하셔서 아이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들아 선생님 놀이할 때 보니까 너희들이 자꾸 여기 있는 거를 저길로 가져가던데 그러면 혹시 이 바구니를 그쪽 교구장에 놓는 게 더 편하니? 편하다고 생각하면 자리를 이동해서 바꾸는 거예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이 교구의 자리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게 꼭 정해진 거 아니에요. 뭐 그냥 이름표야 그냥 떼서 이렇게 옮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고 놀이에 따라서 자꾸만 바구니의 위치가 많이 바뀐다면 아이들하고 바구니의 위치를 뭐 언제만 바꿀 수 있는지 그런 거 정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그런 반인 경우에는 저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전 이제 딱 붙일 건데 그 교구장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찍찍이 보드리를 아예 그 교구장에 보드리를 붙여놓고 얘를 찍찍이 붙여서 그냥 이름표를 뗐다 붙였다 할 수 있게 그렇게 교구 자리를 구성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학기가 시작되면 너무나도 바쁘게 흘러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이만큼 있었는데 이만큼밖에 못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꼭 해야만 하는 일들이 매일매일 주어지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그래서 초임 선생님이시라면 저는 차라리 이름표를 저처럼 뭐 하트 이름표 또는 뭐 감정 이름표 뭐 이런 식으로 미리 다 붙여 놓으시는 걸 추천해요. 초임 선생님이시라면 굉장히 이제 뭐 정신이 없거든요. 사실 그 아이들 상황을 통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름표를 다 해놓으시고, 왜냐면 나는 아이들하고 이름표 정하겠어 이렇게 해서 바구니에 이름표 없이 가시죠. 그러면 처음에 애들이 정리가 너무 안 되고 선생님 자체가 초임이기 때문에 애들 통제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이름표를 붙여서 하시다가 내가 조금 여유가 생기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제가 이야기해드린 방법대로 아이들하고 교구 이름표를 정해본다거나 위치를 바꿔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때 적용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먼저